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승사자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요? 한 번쯤 누구나 스쳐 지나갔을 이 질문. 하지만 답을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죽음의 길목을 지키는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저승사자. 한국의 전통에서 저승사자는 사자의 사자, 즉 저승에서 보낸 사신, 죽은 자를 데려가는 심부름꾼이라 여겨졌습니다. 돋보를 입고 갓을 쓰고 말없이 나타나 혼을 데려가는 모습.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공포이자 숙명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승사자는 임종 직전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존재라고. 또 누군가는 죽기 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낯선 방문자를 봤다고도 합니다. 어떤 민간 신앙에서는 저승사자가 오기 전 검은 까마귀나 이상한 냄새가 나타난다고 하며, 또 어떤 전설에서는 창백한 얼굴에 낯선 사내가 물을 건너며 다가온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말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애도 또한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름이 불린 자의 혼을 조용히 데려갈 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금기를 건드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강민호, 39, 광고대행사 팀장. 술, 야근, 스트레스, 현실 속에 묻혀 살던 평범한 가장.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 그리고 그 강 건너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꿈속에서 그가 들고 있던 명부의 첫 줄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며칠 후 회사에서 동기 한 명이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다른 날에는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레 의식을 잃은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사내는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강민호는 꿈에서 처음으로 그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없었습니다. 오직 빈 공간. 그 속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 민호는 소스라치게 깼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절에서 구슬했고 점집에서 퇴마부를 받았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 무당이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쥐고 다닙니다. 그걸 바꾸지 않는 한 당신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민호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명부를 태우면요?
무당은 단호히 말했죠. 그건 흉기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면 저승사자는 더 이상 인도자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됩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죽느니 쫓기더라도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다시 나타난 저승사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명부를 낚아채 붉은 잉크를 뿌리고 자신의 이름을 칠하고 찢고 태우고 도망쳤습니다. 그림자 속을 뚫고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뛰었습니다. 강물 위를 걷고 허공을 날며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깨어난 그는 눈물과 땀에 젖어 있었고 현실에서도 방안이 불에 그슬린 듯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낸 탓일까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딱 3일이었죠. 넷째 날 새벽, 그는 꿈도 꾸지 않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저승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 그는 도망쳤습니다. 호텔, 친구집, 서울 외곽의 폐가까지. 하지만 매일 밤 그가 도착한 장소엔 이미 그가 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신도 흐려졌고 거울 속 자신조차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그는 아래와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명부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지금도 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고 그의 핸드폰엔 녹음 파일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운 자, 죽음은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삶에 대한 미련이 누구보다 많았던 강민호. 그는 어째서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때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도망치다 쓰러진 민호의 앞에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새로운 명부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묵직한 한지에 붉은 붓글씨. 페이지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죠. 민호는 처음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뭐야 이게?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러다 그중 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춘자, 83세.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명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엔 또 다른 이름들이 보였죠. 강영석, 강미순, 강병수. 모두 그의 핏줄, 강씨성을 가진 형제들, 사촌, 고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이름엔 붉은 선 하나가 이름 아래로 긋듯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마지막 장에서 한자로 써진 이름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미생자, 강. 그 의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강 씨의 자식이란 뜻이었습니다.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거부한 대가로 죽음은 균형을 맞추려는 중이라는 것을. 그가 계속 숨는다면 죽음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대가로 데려갈 것이라는 걸. 그리고 끝내 그의 아이까지도. 민호는 한참 동안 그 명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쫓기며 느낀 공포와 다르게 이번엔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어. 그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네. 이번엔 문을 내가 열게. 내가. 그날 새벽 민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관 앞에서는 여전히 그가 있었습니다. 도포를 입고 명부를 들고. 민호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지만 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빛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턱을 넘은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 뒤로 현관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 하지만 죽음이란 건 누군가에게 부여된 벌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지우면 그만큼의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되묻지 마세요. 그 이름은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